은은한 조명 아래 김숙희는 박영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고 샴페인 잔에서는 기포가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오늘로 결혼 30주년. 숙희는 영호의 눈빛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영호는 숙희의 잔에 샴페인을 채워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벌써 30년이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숙희는 영호의 말에 살짝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젊은 패기로 가득했던 영호와 결혼하여 온갖 역경을 함께 헤쳐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내조하며 그녀의 청춘과 열정을 기꺼이 바쳤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 그리고 화목한 가정. 숙희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꿈꿔왔던 완벽한 행복이라고 믿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때 영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인하더니 숙희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급한 업무 전화인가 봐. 잠깐만 나가서 받고 올게. 영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숙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아쉬워했지만 이내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지. 저렇게 바쁘니 성공했겠어.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혼자 남은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영호가 전화를 받는 동안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낮고 조심스러웠다. 숙희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무슨 일이야 있겠어? 괜한 걱정이야. 얼마 후 영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숙희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미안해. 별거 아니었어. 자, 우리 다시 축배를 들자. 숙희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영호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결혼기념일 다음 날 아침, 숙희는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셨다. 잘 가꾼 정원에는 장미가 만개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때 대문 밖에서 벨이 울렸다. 누구지? 영호 씨가 벌써 뭘 놓고 갔나? 숙희는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갸름한 얼굴형의 또렷한 이목구비, 어딘가 모르게 영호와 닮은 듯한 인상이었다. 여자는 숙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숙희 여사님 되시나요? 숙희는 낯선 방문객의 정중한 태도에 경계심을 풀고 문을 열었다. 여자는 단정한 차림새에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네, 제가 김숙희인데요. 혹시 누구신지? 여자는 숙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딸입니다. 숙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영호의 딸? 설마 내가 모르는 딸이 있다는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민은 수키의 굳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최근에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게 되어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지민의 말은 수키의 귓가에 망치질하듯 울려 퍼졌다. 아빠, 아빠라니. 이럴 리가 없어. 영호 씨가 그럴 리 없어. 수키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박영호 씨의 아내입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없어요. 지민은 수키의 반응에 슬픈 표정을 지으며 들고 있던 선물 상자 대신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찾아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여기 확인해 보세요.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호와 앳된 모습의 이수진, 그리고 갓난아기 지민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영호와 지민이 99.9% 친자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수키는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지민은 수키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빠의 딸이 맞아요. 저는 그저 아빠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키는 지민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배신이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았다.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칼로 난도질당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저녁이 되자 영호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저녁은 뭐 먹을까? 수키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영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영호는 수키의 싸늘한 시선에 의아함을 느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수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지민이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들어 영호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봉투가 식탁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다. 이게 뭐죠, 박영호 씨? 설명해봐요. 영호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있는데 뭘 어떻게 오해할 수 있죠? 당신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게 오해라고요? 수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다. 영호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진정해.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실수했던 거야. 술에 취해서 정말 한 번뿐이었어. 그 이후로는 그 여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줄은 나도 몰랐어. 한 번의 실수? 그 실수가 20년 넘게 당신의 비밀로 숨겨져 있었고 그 결과물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요?
당신은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가정을 우롱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바쳐온 30년이 우습게 보였어요? 수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호는 수키의 눈물을 보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내가 당신에게 뭘 부족하게 했어? 돈, 명예,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그깟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게다가 그 여자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잘 처리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돈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그 아이의 존재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어떤 인간이야?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역겨워. 당신의 위선적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수키는 손을 들어 영호의 뺨을 때렸다. 짝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영호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 수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감히 나에게 손찌검을 해?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당신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나를 망신 주면 당신도 얻을 게 없을 거야. 수키는 영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가면 뒤에 이렇게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수키는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듯했다. 그때 절친한 친구 이정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키의 집을 찾아왔다. 수키야, 괜찮아? 영호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 무슨 일 있는 거야? 수키는 정자의 목소리에 겨우 기운을 내어 거실로 나왔다. 정자는 수키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키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수키는 결국 모든 것을 정자에게 털어놓았다. 지민의 방문,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영호의 뻔뻔한 태도까지. 정자는 수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박영호 그 인간이 그럴 줄은. 겉으로는 그렇게 번듯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늑대였네. 너 30년 동안 뭘 보고 산 거니? 나도 내가 너무 한심해. 어떻게 이 모든 걸 모르고 살았을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수키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자는 수키를 꼭 안아주었다. 무슨 소리야, 수키야. 죽긴 왜 죽어? 내가 죽으면 그 인간은 더 잘 살게.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인간은 더 우쭐댈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 인간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정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수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본때를 보여주다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어. 왜 못해? 너는 김숙희잖아.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내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어. 그 힘을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야. 그 인간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너는 그 인간의 인생을 제대로 망가뜨려줘야지. 복수해야 해, 수키야. 처절하게. 정자의 말에 수키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결의가 비쳤다. 복수? 그래, 복수해야 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수키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불청객이 수키의 집을 찾아왔다. 박지민과 함께 나타난 이수진이었다.
수지는 수키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김숙혜 씨 되시죠? 박영호 씨의 부인이라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지민이 엄마죠. 수키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은 수키의 반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았다. 지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보아하니 지민이가 박영호 씨 딸이라는 건 아시는 것 같고, 김숙혜 씨, 저는 박영호 씨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지민이도 영호 씨의 피를 이어받은 엄연한 자식이고요. 제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수진의 말은 마치 계획된 각본처럼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능숙하게 자신의 불행과 지민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수키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원하는 거요? 당연히 지민이의 미래죠. 박영호 씨가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인데 자기 딸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지민이가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박영호 씨 재산의 절반은 지민이 몫이라고 봅니다. 수키는 기가 막혔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찾아와 당당하게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재산의 절반이라니요? 당신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민이는 박영호 씨의 친딸이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만약 김숙혜 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할 겁니다. 박영호 씨의 명예는 물론 당신 가정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예요. 당신 자식들도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김숙혜 씨. 수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수키는 수진의 협박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의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아이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영호는 수진의 협박에 못 이겨 수키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 수키를 불러 앉혀놓고 마치 피해자인 양 말했다. 여보,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도 너무 힘들어. 이수진 그 여자가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에게 생활비는 충분히 줄게. 대신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조용히? 당신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조용히 넘어가야 하죠? 당신은 나를 기만하고 그 여자와 아이는 나를 협박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당해야 하죠? 수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잘못? 당신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그 여자에게 협상할 여지가 없어. 나도 사업을 해야 하고 내 명예가 달려 있어.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밖에. 영호는 차가운 눈으로 수키를 바라보았다. 그때 수키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아들 둘은 아버지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수키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설득했다.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빠 사업이 망가지면 우리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
괜히 소문나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막내 아들 역시 아버지 편을 들었다. 수키는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외면하다니. 그녀는 사면 초가에 놓였다.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고 내연녀는 협박했고 자식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수키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해야 해. 수키의 눈빛에 차갑고 단호한 불꽃이 타올랐다. 정자는 수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았다. 세상에 박영호 그 인간은 물론이고 그 내연녀의 자식들까지 아주 다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수키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강 변호사에게 연락해놨어.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제대로 뒤집어 줄 거야. 강 변호사는 수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수키 여사님, 지금 상황은 매우 불리해 보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와 이수진 씨는 여사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복수는 차갑고 치밀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수키에게 영호의 재산 상태, 사업 관련 자료, 그리고 과거 영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자는 수키를 도왔다. 수키는 그동안 영호가 사업을 하며 모아둔 서류들과 과거의 영수증들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호의 서재에서 오래된 장부를 발견했다. 그 장부에는 영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수진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도 있었다. 수키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이게 다 뭐예요? 영호 씨가 이렇게까지? 수키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자료들이야말로 여사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박영호 씨는 자신의 명예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수키는 정자와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영호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과 지민에게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영호는 자신의 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는 수키와의 이혼을 서두르며 사업에 집중하려 했다. 주주들은 영호의 사업 수완을 칭송하며 박수를 보냈다. 영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회사의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때 주주총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수키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강 변호사와 정자가 따르고 있었다. 수키는 단정하지만 강렬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영호를 향해 있었다.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수키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호는 수키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수키는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다. 강 변호사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박영호 씨, 당신의 30년이 오직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천만에요. 당신의 30년은 철저히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 김수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박영호 씨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영호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이수진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내역이었다. 이것은 박영호 씨가 지난 수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과 내연녀에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수진 씨는 박영호 씨의 혼외자를 내세워 저에게 협박을 가하고 박영호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술렁였다. 영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수키에게 달려들려 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이 모든 건 조작된 거야. 강 변호사가 영호를 막아섰다. 박영호 씨, 지금부터 김수키 여사님의 모든 발언은 진실만을 담고 있으며 모든 증거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수키는 영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박영호 씨,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위선은 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가한 고통에 대한 나의 참교육입니다. 수키의 폭로가 끝나자 주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영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을 취재했다. 영호는 충격과 분노, 수치심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영호의 추악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그의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이수진과 지민 역시 협박죄와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 앞에서 이수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수진 씨, 박영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영호 씨 재산을 노렸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옆에 있던 지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수진은 결국 자신이 영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지민을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또한 거짓이었다. 수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분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1년 후 수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영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했으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수진과 지민 역시 죄의 대가를 치렀다. 수키는 영호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합법적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다. 수키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문화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그림 교실과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 정자는 수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수키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그녀의 정원에는 불륜의 그림자 대신 그녀 스스로 심고 가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정자가 따뜻한 차를 들고 수키 옆에 앉았다. 수키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늘 영호 씨 그림자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빛이 됐어.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야, 나도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았나 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진정한 황혼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30년간 갇혀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그녀의 황혼은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유롭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키는 자신의 손으로 꺾인 꽃잎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단단하고 깊고 그리고 평화로웠다. 진정한 황혼은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삶을 뒤흔들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김숙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황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